자,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은 이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가정법. 가정법이라는 거고, 가정법에서도 과거라는 게 하나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어떤 의미가 다 있는 거야. 가정법에 과거라고 쓰는 건 그 문장에 사용되어져 있는 동사가 과거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란 말을 쓰는 거예요. 반면에 과거 완료라는 건 눈치채셨겠지만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쓰지 모양이? had 플러스 pp 기억나요?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플러스 pp. 이 형태가 그 가정법에 쓰이는 문장 안에 쓰이는 동사가 had 플러스 pp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씁니다. 거기 쓰이는 문장의 시제가 그게 쓰이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일단 머리에 넣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좀 이해를 좀 평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데,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두 개를 이렇게 보통 그려서 설명을 많이 해요. 동그라미가 어때? 좀 차이가 높낮이가 있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가 있어요. 이거 지금 기억 보이시죠? 그리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높은 동그라미는 사실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데. 그리고 그거를 반대로 사실의 내용을 반대로 거짓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가정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만약 내가 뭐 대학생이라면이라고 승현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합시다. 사실은 지금 승현이 대학생인가요? 아니죠? 사실은 지금 대학생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 쓰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정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내용이 어때요? 반대의 내용이죠. 사실은 너는 대학생이 아니야. 근데 만약 내가 대학생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서로 반대의 내용이 되는 사실과 반대의 내용. 자,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굳이 하나를 위에다 쓰고 하나를 아래다 쓴 이유는 이 둘 사이에는 큰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사실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의 사실. 지금 현재. 그지? 지금 현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사실이 있고 과거에 뭐뭐를 했었다거나 뭐뭐였었다라는 과거에 일어났었던 사실이 있어요. 이건 이해되죠? 이거를 우리가 뭐뭐라면 어떨까라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려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너가 배웠던 뭐야? 만약에 뭐뭐라면 if를 사용하거라. 그죠? 이건 우리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죠? 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I wish라는 게 있어요. wish라는 게 뭔가를 희망하다는 뜻이고 소망하다. 이건 사실이 아닐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우리 책에 나오겠지만 as if가 있습니다. as if는 뜻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입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럼 사실 왕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as if나 I wish나 if를 사용하면 이 단어들이 들어간 순간 이 뒤에 쓰이는 문장은 사실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되겠죠. 그죠? 바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가정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말 그대로 사실의 내용을 가정으로 바꾸면 앞에 이것만 쓰면 되잖아요. 요거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고쳐야 될 게 바로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란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일어나거나 지금의 상태에 대한 사실이 있고 과거에 일어났었거나 과거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사실이 있어요. 미래는 안 일어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죠? 이거를 자 가정으로 이용한 지금 색깔이 조금 이상한데 내가 할게 이렇게 여기다가 자 이렇게 현재의 사실을 if나 iwish나 asif 등 써가지고 가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요. 똑같지 않죠? 서로 내용이 뭐야? 반대의 내용이 되는 것도 우리가 일단 바꿔야 돼. 주목할 사실이고. 두 번째는 시제가 바뀌어요. 현재의 사실은요.
if나 얘네를 사용하면 문장에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현재형이었는데 과거형으로 바꿨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과거형은 어떻게 쓸까 했더니 어떤 애들이 반대 현재형이요. 이거 바보 멍충이들이 하는 소리야. 지금 보면 이 사실의 원과 가정의 원은 높낮이가 다르죠. 그거는 하나씩 아래로 내려가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현재 사실은 한씩 내려가니까 과거가 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나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정으로 바꾸려면 시제가 뭐가 될까? 더 아래로 내려가야지. 바로 뭡니까? 과거 완료를 사용합니다. 자, 이 과거 완료라는 거, 과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과거 완료는 아까 했던 것처럼 뭘 쓰는 거야? had 플러스 pp를 쓰는 겁니다. 이거를 꼭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머리에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현재에 일어난 사실, 현재의 사실을 가정으로 바꾼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먼저 배울 건 if를 먼저 배우겠지만, 그럼 일단 내용이 반대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 두 가지 명심해야 돼요. 시제가 바뀌죠. 바로 뭘로? 과거요.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이것들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문장을 쓰고 싶어. 그러면 과거 완료를 사용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뒤로 가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쓰이는 얘네는, 자, 가정법 과거는 무엇과 반대되는? 바로 현재 사실. 그죠? 가정이 아닌 현재 사실을 반대로 바꿀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단원에서는 여기 이 챕터에서는 if를 이용해 쓰겠죠. 두 번째,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두 번째 쓰였던 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사실을 기반으로 쓸 텐데 이거는 뭐야? 바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일종의 if를 이용해서 한마디 거짓말이죠. 이렇게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꼭 좀 이따 선생님 다시 한번 이거 틀어드릴 테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용이 된다. 그러면 자, 일단 가정법 과거라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머릿속에 딱 집어내죠. 가정법 과거는 무엇에 반대되는 사실? 가정법 과거는 어떤 사실에 반대되는 것인가? 현재의 사실에 반대되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법과 반대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제 가정법이 반대되는 것은 직설법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직설법은 말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서로 계속 호환하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마치 수동태, 능동태 바꾸는 것처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일단 볼게요. 자, 다음 문장 보세요. 여기 지금 if라고 썼죠. 그리고 뒤에가 보다시피 뭐가 썼습니까? 동사가 과거형이죠. 여기가 if란 것은 이게 가정이란 말이야. 가정법 과거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할 때도 제이크가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알았더라면이라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제이크가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만약에 안다면, 난 어릴 때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 아니 이게 과거형인데 왜 해석은 현재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쓰는 게 아니고 반대되는 말. 사실은 제이크는 어떻게 수용하는지 모른다라는 이 사실을 그냥 if를 이용해서 가정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과거를 썼을 뿐이니까 이거를 과거형 해석하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죠? 물론 이거는 그냥 이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지금 as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as는 자, 뭐뭐 때문에란 말 쓰죠. 이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가정이 아닌 사실을 여기다 적습니다라는 직설법이라 그래요. 에 들어가는 이렇게 호환이 되는 거야. if랑 반대는 as. if랑 반대는 as를 이용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가정이구나. 여기는 사실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가정과 사실을 이렇게 계속 전환해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시제가 어떻게 바뀌어 있죠? 자, 일단 여기는 현재형. 그렇죠. 여기는 과거형.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은 한 시제 위에 있으니까 현재형 썼다면 가정법인 if로 사용한다면 뭘로 바꾼다? 과거형이 돼야겠죠. 또 하나 뭐가 바뀌어야 한다고? 내용이 반대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쓰였습니까? 과거형이지만 긍정문이죠. 이걸 뭘로 바꿨어요? 현재형인데 부정문으로 바꿉니다. 나는 걱정이 요런 곳에서 우리 실수가 좀 나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가 이제 if를 이용한 부분의 끝이고 문장이 두 개로 나눠져요. 뒤에 부분 보세요. 뒤에 부분. 여기는 wouldn't라는 게 쓰였는데 wouldn't 뭐의 줄임말이죠? would와 그리고 난 다음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would는 뭐의 과거형이야? would는 뭐의 과거? will의 과거형이죠. 자, 이것은 중요한 게 이거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뭘 만들고 싶지? 가정법 과거형을 만들 거죠. 그러면 같이 쓰이는 뒤에 부분에는 조동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조동사 역시 뭐가 돼야 돼? 과거형이 돼야 돼. 그러면 will 말고 can도 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 can이 아니라면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이용해서 문장을 써야겠죠. 만약 이 자리에 can을 쓰면 안 돼요. 이유는 왜?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동사의 시제는 다 과거형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시제가 꼭 반드시 이렇게 하나 더 내려가게 되는 거. 자, will의 과거, 가정 과거이기 때문에 will을 쓰지 않고 would를 쓰거나 can을 쓰지 않고 could를 쓰거나. 근데 물론 선생님 여기는 왜 부정이죠? 그 이유는 뒤에 내용을 근데 선생님 여기에는요 조동사가 없는데요? 사실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직설법에는. 하지만 뭘 만들 때? 가정법을 만들 때는 가정법 뒤에 두 번째 문장에는 반드시 조동사를 써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왜 여기가 지금 부정문이 나와 있느냐? 사실은 직설법에는 뭡니까? 사실이니까 현재형에 여기는 긍정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형에 뭘로 바꿨어? 부정문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뭐에? 조동사에 not을 쓴 겁니다. 이 됐나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근데 선생님 뭔가 좀 특이한 게 보이네. 자, 여기에 if가 있어요. if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건 일단 가정법이야. 맞나? 그런데 이 뭐는 뭐야? 이 뭐는 뭐야? 물론 과거형을 썼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왜 was가 안 들어가 있지? 근데 was가 가정법에는 was를 쓰지 않아요. I were, she were, you were. 가정법에는 비동사가 were밖에 없어요. 무슨 뭐라고? 오직 were만 씁니다. 비동사 쓰려면. 그러니까 원래는요 사실했으니까 as라는 것 뒤에 am not. 보다시피 현재형의 부정문이죠. 그래서 그걸 뭘로 바꿨어? 위에 보니까 were라는 과거형의 긍정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비동사는 뭐가 된다? 끄덕이 아니고 비동사는 반드시 뭐가 된다? were만 가능하다. 자, 여기는 그렇고 뒤에는 여기가 could가 나온 것은 뭐의 과거? can의 과거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반대로 바꿔 썼습니다. 사실로. 그러니까 여기는 다행히 조동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직설법은 사실은 반대로 썼더니 여기는 뭐가 됐어? 현재형의 부정으로 이렇게 썼더라. 여기까지 되죠?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조건문이란 건 아직은 좀 너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일단 가정법으로 쓰는 내용들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그 다음 이걸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조건문이란 건 실제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정법이란 건 뭘 기반으로 쓴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거나 지금의 사실을 바탕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란 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런 거 쓸 때 이거는 조건문이라 그래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일단 지금까지가 가정법 과거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 더 내려가서 그럼 이제 뭡니까?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제일 핵심은 앞에는 if를 썼지만 내용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head 플러스 pp라는 게 동사로 들어가죠. 자, 한번 볼까요? 아니나 다를까? 자, 여기 일단 if를 썼습니다. 자, 뭐냐? 그리고 뒤에는 head 플러스 pp를 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아하, 이거는 가정이고 과거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긍정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바꾸려면 뭐가 돼야 돼? 사실로 바꾸려면 시제가 뭐가 돼야 돼? 과거 완료이니까 시제로 바꾸려면 현재로 아니 사실로 바꾸려면 그렇죠. 과거가 되고 긍정이니까 뭐가 돼? 부정이 되니까 만들어지니까 didn't study라고 하는 과거형의 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잘 이해되셨죠? 그다음 이것부터는 사실입니다라는 말로 as를 이용해서 직설법을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 자, 선생님 이거 뭡니까? 우두 뒤에 have pp를 썼네. 이게 뭐지? 자, 보세요. 우리가 will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또는 c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 문자다. 자, will과 can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과거형 뭘까? 한식 과거는 우드라는 형태를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could라는 형태를 씁니다. 이게 일종의 한시제 과거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 완료를 쓰려면 하나 더 내려가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알기로 will의 과거에 would까지는 아는데 can의 과거 could까지는 아는데 하나 더 내려 쓴다고?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대과거라고 이름을 붙여요. 과거 더 이전의 과거라는 의미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동사로는 더 이상 이것보다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을 쓰는 방법은 과거형인 would나 could를 그대로 쓰고 여기 뒤에다가 뭘 붙여? have 플러스 pp를 하나를 추가를 하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대과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정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would나 could not have pp를 쓰면 되겠죠. have not pp 쓰면 안 됩니다. would나 could 뒤에 not을 써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대과거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would라는 단어, 거기에 대과거형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뭘 썼어? have 플러스 pp를 이렇게 적어 붙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다시피 대과거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긍정이죠. 그럼 이거를 뭘로 만들어요? 다시 사실로 바꿀 때는 didn't pass, 보다시피 뭘로 바꿨습니까? 과거형의 부정으로 바꿨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어디 부분에는 조동사 꼭 들어가야 된다? 어디 부분에 조동사 꼭 들어가야 된다? 가정법 부분에는 조동사 꼭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까지 이해가 됐다면 우리가 이것들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한번 우리 문제 좀 풀어봅시다.